요즘 나들이다 회식이다 해서 시원한 맥주에 고기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술과 기름진 음식이 통풍을 부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찬범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통풍을 검색을 해보니까 한자가 아프다 통에 바람 풍자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런 이제 통증으로 유명한 질병이 바로 통풍인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통풍은 흔히 많이 들어보신 질환이고 좀 익숙한 질환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어떤 병인지 물어보면은 어떤 병이 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급성으로 생기는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예. 우리 관절액 내에는 여러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 중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아지면은 바늘 모양의 덩어리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 이 물질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관절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아프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그 왕들이나 귀족들한테 생기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병이라는 시절도 있었는데요. 요즘 뭐 누구든 다 예전 왕처럼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좀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이건 또 인간에게만 생기는 질환입니다. 사실 어. 다른 영장류나 인간 외에는 동물들은 요산을 분해한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산이 쌓이지가 않게 되는데 사람만 유독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제 통풍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사람 몸에 왜 쌓이게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요산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산이 없으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요산은 이제 요즘 관심 많으신 항산화 작용도 있게 되고요. 혈관을 손상됐을 때 고쳐주는 역할도 있는 상태이고 면역력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혈압을 유지시켜줘서 그 사람처럼 살아돌게 해주고 있고 또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알려져 있어서 사람이 높은 지능을 갖게 되는데 요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요산이 많아지면은 통풍과 같은 급성 관절염도 일으킬 뿐 아니라 신장에도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여러 대사성 질환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요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왜 생기느냐?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진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퓨린이 많아지게 되면은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많아지게 되고 요산이 쌓이게 되는데요. 퓨린이 많아지는 원인은 일단 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쌓일 수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없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산이 나오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음식이 그럼 어떤 것들이 안 좋은가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특히 이제 고기 부속물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가 아니고 살코기는 아주 양이 많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고요. 요즘 좋아하시는 곱창, 뭐 그런 간, 예. 순대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위는 좀 피하는 게 좋으시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 발달에 좋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등푸른 생선에 요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산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은 피하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은 장이나 소변으로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 소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간 게 문제가 생기면 역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술이라 그러면은 이제 마치 통풍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맥주가 안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맥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술, 모든 알코올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도수를 따진다 그러면은 더 독한 술이 맥주보다도 안 좋을 수 있어서 나는 통풍이 있으니까 맥주를 피하고 소주 드신다? 그건 틀린 얘기이고요. 모든 술을 다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통풍 조절에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기에 그 소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참 예, 이제 뭔가 절망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식습관과 어떤 음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력이나 체질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런 통풍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발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특히 우리 소변으로 요산이 분비되는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네. 뭐 음식을 철저하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조심하셔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 아. 하지만 많은 부분 유전적인 소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가해져서 발병하기 때문에 네.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 유전적인 소인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가족력이 적지 않은 이유는 유전적인 소인도 공유하지만은 같이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시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에서는 발병이 흔하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다시피 통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극심한 통증이거든요. 정말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아픔이 느껴질 정도인가요? 네, 뭐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네. 들어본 얘기로는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아. 통풍이란 말 어원이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풍이 들어가니까 예.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 때문에 만들어진 어원이라고 하는 인식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기보다는 마치 관절 안에서 태풍이 치는 것처럼 아프다고 인식하는 게 조금 더 얼마나 심한지 하고 이 병이 얼마나 갑자기 급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기보다는 태풍이 치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통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전에도 그 왕들의 발에 자주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발에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통풍은 어느 관절이든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 쪽에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네.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잘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느 한 가지 원인은 아니지만은 일단 온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도가 낮게 되면은 설탕물을 물에 녹이는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잘 안 녹고 결정체가 생기고 예.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 것처럼 요산도 온도가 높은 부위에서는 관절에게 녹아서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정체가 생겨서 통풍이 발병하는 게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발가락 부위에는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통풍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느 관절이든 다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 발가락이 아니라 그래서 통풍이 아닌 것은 아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잘 발생하는 부위가 뭐 발, 무릎, 발목 이런 부위다 보니까 통풍을 일반적인 어떤 관절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두 질환은 증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관절염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여서 통풍도 일종의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을 가장 크게 나누면은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 동반되지 않는 경우인데 통풍은 염증이 동반되는 관절염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관절염 중에 하나인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으로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긴 하지만은 염증이 동반되지는 않아서 부어오르거나 빨개지거나 뜨거워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런 염증이 동반되는 통풍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아플 뿐 아니라 부어오르게 되고 네. 뜨거워지게 되고 빨개지는 변화들이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쉽게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급성 염증 통풍 관절염 말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류마티스 관련 같은 관절염도 염증이 동반되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서서히 시작이 되고 뭐 부위도 조금은 달라서 손가락 쪽이 많이 발병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급하게 생기는지 얼마나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절이 침범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염증을 동반한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관절염과는 다르게 붓고 네, 또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리고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산 관리를 하는 게 이 통풍 치료의 핵심일 텐데 요산 축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운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통풍이 잘 발병될 수 있는, 즉 요산이 높아질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들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될 텐데요. 음식은 퓨리 많은 음식 섭취를 좀 가능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맥주뿐 아니라 모든 술을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통풍이 발병하는데 예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통풍의 치료는 아까 급하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급하게 염증이 심하게 생겼을 때하고 중간 시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급성으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너무 아파서 빨리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진통 수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서 효과적으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급성기가 지나게 되면은 증상이 전혀 없어지는 사이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증상이 전혀 없으시니까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시기 동안에 요산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복적으로 급성 통풍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신장 손상이나 다른 장기 쪽의 손상, 다른 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증상이 없는 사이 시기에 적절하게 요산을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산을 뭐 조금 떨어진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정상이 8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6 이하로 유지를 해주셔야지 다시 통풍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요산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상이 없는 시기라고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 시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요산을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급성 통풍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약 잘 챙겨 먹고 또 올바른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최찬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